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언어나 문자가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평화를 실천하고 계신 스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전 봉은사 주지이자 지난해 11월 출범한 시민단체 평화의 길 이사장을 맡고 계신 명진 스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기사가 떠서 소식을 접했는데 네. 오늘 뜻깊은 자리에 참석을 하고 오셨다고요? 3시부터 명동 성당에서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순종하신 지가 네. 10주년이 됐어요. 예.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 추모 행사 겸 또 저산너머라는 책 출판 기념 그리고 또 저산너머라는 책을 시나리오로 만들어서 영화 제작하는 그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예. 그 자리에 가서 추모사와 축사, 영화 만드는 축사를 간단하게 하고 지금 오는 방송으로 바로 왔습니다. 네. 3일 뒤가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기가 네. 되는 날이죠. 네. 혹시 이렇게 김수환 추기경님 이렇게 뵙고 이렇게 한 적도 있으신지요? 86년도 그러니까 소위 6월 항쟁 때 김수환 추기경께서 학생들이 전부 시위 집회하다가 명동성당으로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가서 갇혀 있을 때 네. 정경들을 투입하려고 그럴 때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밟고 가라. 그리고 그 뒤에 또 신부들이 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시 또 수녀들이 있다. 그리고 나서야 당신들이 학생들을 만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래서 결국은 공권력이 투입이 안 됐습니다. 네. 그 뒤부터 명동성당이 민주화의 성지로 이름 불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죠. 저는 직접 김수환 추기경님을 친견을 못했습니다. 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그분의 삶에 대해서 감동하고 본받을 점이 너무 많은 종교를 뛰어넘어서 예. 정말 훌륭한 분이 우리 시대에 있었다는 그런 감동을 줬던 분이죠. 네. 네. 이렇게 명진 스님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쨌든 이번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기를 맞아서 우리 사회가 또 배워야 될, 기억해야 될 그런 정신을 또 한번 깊이 있게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명진 스님 요즘 근황이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요즘 가장 큰 관심사로 두고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고통이라는 것이 이제 개인적인 고통도 있지만은 사회적인 고통 또 아니면 국가적인 고통 같은 게 있죠. 근데 저희 한반도는 분단의 고통, 그 속에서 왔던 갈등이라든가 서로 정오, 미워하고 서로 무기를 들고 싸우면서 400만 정도가 죽었던 6.25 전쟁까지 치렀던 우리 한반도의 민족사인데 그 민족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예. 북쪽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로 뜻이 맞아서 뭔가 평화로운 분위기로 가는 것이 굉장히 참 밝은 그런 순간들이었는데 2차 북미회담이 2월 28일로 잡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관심사는 과연 북미회담에서 어떠한 성과를 내고 어떻게 남북 간의 평화 공존의 시대로 갈 것인가. 북미 간에도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정말 적대적 관계를 멈출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이 깊습니다. 예. 네. 스님께서 지난해 11월 출범한 시민단체 이 평화의 길 네. 이사장을 맡게 되셨잖아요. 네. 스님은 우리 사회의 쓴소리 또 바른 소리로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 언제부터 우리 사회의 이 정치 문제나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건지요? 84년도에 해인사 선방에 있을 때 광주항쟁 비디오를 보게 됐습니다. 그게 어떻게 거기로? 네, 그때는 숨어서 볼 때죠. 네, 그걸 보고 제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아요. 야, 근데 거기에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 광주항쟁에 이 무고하게 죽어가는 시민들을 이렇게 앞서서 같이 싸우는 모습도 아니면 그분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출가라는 게 온 세상을 다 등지고 산으로 들어왔지만은 저렇게 죽음 앞에
잔인한 그 정권이 사람들을 살상할 때 과연 출가자는 어때질 것인가. 그래도 세속 인연을 다 버리고 출가했기 때문에 관여를 안 해야지 되는가. 어떤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85년도에 해인사에서 전두환 정권에 대한 규탄과 불교 자주화를 위한 해인사 97 승려대회를 할 때 제가 사회를 맡게 돼요. 예. 그러면서 이제 현실적으로 정말 종교인이 나가야지 될 길, 과연 수행해서 도를 깨달은 사람은 어떤 식으로 이 사회적으로 헌신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지속적으로 하게 됐었죠. 네. 사실 그러한 고민 우리 모든 종교인들이 다 하고 있는 고민일 것 같습니다. 정치 참여 또 사회 참여, 우리 종교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원불교에는 정치와 종교가 이 세상을 굴리는 두 수레바퀴와 같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스님께서는 그렇다면 이 정치와 종교의 관계랄까요? 어떤 이 정치와 종교의 어떤 역할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좀 적극적으로 저는 현실 참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주장을 하는 편이고, 현실 참여를 하다 보니까 큰 힘이, 강한 힘이 약한 자에 대해서 압박을 가할 때,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정치와 종교라고 표현할 때 좋지만은 불교식으로 표현하자면은 문수와 보현으로 표현해도 되겠죠. 문수 보현. 네. 문수는 지혜의 상징이고 보현은 실천, 보현 행위니까 실천을 할 때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아무렇게나 실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지혜롭게 실천해야지 되는데 지혜의 바탕은 어디서 나올까? 지혜의 바탕은 저는 온갖 생명에 대한 연민과 사랑과 슬픔을 대하는 그런 행위 속에 내가 비어져 있을 때, 네. 그러니까 우선 내가 비어져 있어야지 되고, 비어짐 속에서 나오는 중생에 대한 연민, 그 연민을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것이 보현의 행으로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 둘 다 세상을 위하는 것이고 사람을 위하는 것인 그렇죠. 만큼 이 종교의 어떤 지혜, 그런 따뜻한 도덕이 네. 정치에도 반드시 필요한 그런 말씀이신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지난해 11월 사단법인 평화의 길이 출범하면서 이사장직을 맡게 되셨는데요.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요? 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사실 독재 정권이었죠. 인혁당 사건이라든가 뭐 통역당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간첩 조작 사건도 많았습니다. 그 당시도 그랬거니와 또한 전두환 정권은 물론 뭐 법적으로도 이 참 쿠데타로다가 이렇게 딱 규정이 돼 있는 이런 그 시대를 살면서 다른 종교 소위에서 가톨릭이나 기독교는 민주화운동, 반독재 운동을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런데 예. 스님들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80년대 후반께 현실 참여를 하면서 민주화운동은 반독재 운동은 전주교나 기독교가 앞장서서 했지만은 통일운동은 불교가 좀 앞장섰으면 좋겠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독일에 가서 윤희상 선생님이나 또 프랑크푸르트의 정규명 박사, 또 뮌헨의 안석교 박사, 이런 분들이 다 60년대에 동백림 사건으로 연루돼서 간첩으로 몰렸던 분들입니다. 예. 그분들을 만나면서 한반도 분단의 비극과 또 비극 속에서 해외까지 나가서 간첩으로 몰렸던 한국의 지식인들의 고통, 이런 걸 같이 더불어 아파하면서 남북 통일 문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어떤 것보다도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를 맞대고 싸워야지 되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하면 타개할 것인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저는 남모른 고민들을 많이 하고 살았죠. 예. 스님은 1950년생이시죠. 네. 이 한국전쟁이 일어난 해인데 네. 혹시 이 전쟁의 아픔과 상처를 혹시 어떻게 기억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희가 태어난 거는 1950년 12월 달이니까 전쟁이 막 시작돼 가지고 이제 북진해서 중공군이 내려오고 북쪽으로 올라갈 때쯤 될 겁니다. 아마. 네. 그래서 1953년에 휴전이 됐으니까 어린 시절에 기억이 별로 없을 때 전쟁이 시작됐고 끝났죠. 다만 하나 기억나는 거는 전쟁 시기에 태어난 애들이 많이 죽게 됩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렇게 대학 입학 시험에서
다른 해보다 훨씬 입학할 때 그 비율이 적었다는 거 그게 기억이 좀 납니다. 그 50년생, 51년생, 52년생 50년생은 거의 다른 해보다는 아기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학교 입학하기가 좀 쉬웠던 기억이 있죠. 네. 그렇군요. 네. 그 지난 1년 사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북한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졌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좀 지켜보셨어요? 당연히 그 분단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해결을 해야지 되는데 분단이라는 게 결국은 뭐 미국 또 소련 그 당시에 소련하고 뭐 강대국들에 의해서 분단이 됐잖아요. 우리는 해방됐다고 손을 흔들고 만세를 불렀는데 우리가 전쟁 범죄국이 아닌데 왜 한반도가 분단이 됐을까? 예. 독일은 전쟁 범죄국이기 때문에 거기는 분단이 아니라 원래 4개로 갈라졌었죠. 영국, 프랑스,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뭐 이런 식으로 갈라졌는데 그게 이제 동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양쪽으로 갈라져서 그렇게 분단이 됐고 그럼 전쟁 범죄국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이 분단이 돼야지 돼요. 근데 일본은 분단이 안 되고 왜 한반도가 분단이 되느냐. 역사를 여기서부터 시작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네. 알고 보니까 이건 강대국들의 자기 이해관계 속에서 예. 한반도를 갈라놓은 겁니다. 우리 민족이 왜 총뿌리를 맞대고 싸워야 되냐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분단의 문제야말로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저는 분단 때문에 반공 이데올로기, 네. 공산주의를 반대한 겁니다. 지금도 반공 이데올로기는 살아 있습니다만은 네. 우리가 살아오는 삶의 가치가 무엇을 반대하는 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네. 뭐 홍익 인간에 대한 사상, 또 안 그러면 뭐 불교의 뭐 자비, 또 아니면 유교의 성리학이 그 나라의 통치 이념이 되고 사상이 돼야지 되지. 우리는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거야. 이게 어떤 가치를 가져올 것인가. 긍정적으로 뭘 해야지 되는 거지. 우리 반대하는 것으로서도 국가의 통치 이념을 삼았던 70년 세월 동안 한반도 남쪽에는 모든 자유가 억압이 돼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그 말을 해도 혹시 나는 반공법에 안 걸릴까? 국가보안법에 안 걸릴까? 이런 그 염려를 하면서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했어야지 되는 시절을 살아왔기 때문에 네. 그 압제, 굴레를 이제 벗어날 때가 됐다고 보는 거죠. 네. 과거에는 우리가 너무 무지해서 그랬을까요? 이제는 뭐 공산주의, 뭐 주체사상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아직도 국가보안법상으로는 고무 찬양이 있고 일단 국가보안법상으로는 여러 가지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 이념의 틀로 사람을 묶어놓으면은 종교의 틀로 묶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우리 한반도가 분단으로부터 통일로 가는 화합으로 또 서로 상생으로 가는 길을 밟아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모든 뭐 정치적인 이념과 또 종교의 사상도 다 잘 되자고 좋은 뜻에서 나온 것일 텐데 대화를 해나가면 되지 이렇게 악으로 규정하고 그렇죠. 그 다투는 그런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이 평화의 길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스님께서 이사장을 맡게 되셨는데 어떻게 출범한 단체인지요? 제가 민족20일이라는 잡지에 발행인을 했습니다. 남북 해외 동포들이 같이 만드는 잡지였죠. 예. 6.15 이후에 한반도 상황이 평화적으로 이렇게 바뀔 때 정말 우리가 통일된 조국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하다가 민족20일이라는 잡지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남북 해외가 같이 정보를 주고받고 하면서 교류하면서 만들었던 잡지예요. 예. 근데 그게 이명박 시대에 들어오면서 결국은 제가 발행으로 있다가 결국은 자금 사정과 여러 가지 압박 때문에 문을 닫게 됩니다. 거기 일했던 분들하고 또 제 주변에 불교 활동했던 분들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이제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불교가 좀 더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입장을 갖고 행동할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평화의 길을 창립을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이 남북 관계는 뭐 정치인들에게 거의 맡겨두다시피 했죠.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인 이념으로만 바라봤고요. 이 평화의 길, 이 사단법인 이 단체는 우리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평화를 이루어 나가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 마음을 모아주고 계신지요? 녹색평론에 이제 발행인으로 계시는 김종철
그 선생님하고 또 김중배 선생님의 이제 또 같이 뜻을 같이 해주셨고 또 그 개그맨으로 유명한 김미화 씨, 예. 또 안석환 배우도 저희들하고 뜻을 또 같이 하고요. 성공회 대학교 이제 김기석 총장님도 예. 이사로 같이 계시고 또 평화 삼천이라는 그 단체에 박창일 신부님이 가톨릭에서 저희와 뜻을 같이 해주셨고 은혜 공동체 박민수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네. 아주 정말 훌륭한 목사님인데 이런 분들이 뭐 이렇게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 사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 특히 이 평화와 통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우리 종교인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종교인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지요? 우선 분단이라는 것이 서로 미움이잖아요. 갈등이고. 근데 특히 불교는 우리 역사 속에 오랜 세월 동안 같이 해왔잖아요. 네. 1700년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신라 삼국시대는 마찬가지지만 신라 고려는 국가 이념이 그 통치 이념이 불교였습니다. 예. 그리고 유교는 이제 그 조선시대였었고 그러면서 우리 민중 속에 엄청난 영향을 많이 줘왔었죠. 그래서 불교는 그 북쪽에서도 68개의 사찰이 온전히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뭐 스님들이 머리 기르고 유발이고 이제 결혼하신 분이지만은 스님들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또 그뿐만 아니라 문화재적 가치로도 북쪽의 묘향산의 표현사라든가 이런 데 곳곳에 남아있는 문화재랑 이런 것들이 우리 민족의 공동체임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이런 문화적인 어떤 것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불교가 남북 문제,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훨씬 더 접근하고 서로 대화하기가 용이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그 지난 70년간 떨어져 있었지만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죠. 우리는 5,000년간 함께 온 민족이다. 그 불교도 말씀해 주신 대로 1,700년간의 그 정신을 남북이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북한 사람들도 뭐 불교, 뭐 종교를 알지는 못해도 그 정신은 뭐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북쪽 분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고 해서 인간 중심적 사고거든요. 주체 철학이라는 것이 북쪽의 주체 철학이 네. 모든 것은 인간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건 저는 불교의 그 유식하고도 일맥상통한다고 보는 거죠. 예. 네. 자, 이 평화의 길 이제 막 3달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은 어떤 활동을 좀 하고 계신지요? 지금은 법인 설립 인가를 내놔가지고 일단 행정적으로는 아마 일단 서류 심사는 통과가 됐고 아마 2월 달이나 3월 달에 설립 허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한반도의 그 이 휴전선 지역에 대해서 잘 안 가잖아요. 두렵고. 네, 네. 그래서 그쪽 걷기 운동을 지금 네 번째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제 2월 그 17일 날 심악산 근처. 그러니까 일단 임진강 주변으로 해서 여러 곳을 이렇게 걸으면서 10분씩은 또 이제 명상 뭘까, 네. 몇 살까, 누굴까 이런 명상하면서 걷기 하는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같이 하고 있죠. 네, 그런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통일 전망대. 저도 한때 그 여러 곳을 가봤는데 그렇게 많이 찾고 북한을 자주 바라보고 우리가 한민족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또 확산이 돼야 되겠죠. 그 이제 이달 말에 북미 정상회담도 있고 또 이후에 또 남북 정상회담도 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스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기대를 혹시 갖고 계신지요? 저는 뭐 크게 기대도 안 하지만 크게 또 뭐 절망도 안 하는 게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가 단순하게 북미 관계, 남북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네. 일본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지 않습니까? 각국의 이해관계가 결집돼 가지고 모여서 있는 데가 이 한반도 분단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미국이 분단된 상황 속에서 한반도에서 취했던 이익이 있습니다. 남쪽에는 무기를 팔아먹는다든가 네. 북쪽에는 뭐 큰없는 적을 놔둬가지고 공포심을 조장한다든가. 근데 이게 분단이 해결이 돼가지고 평화가 오면은 미국이 얻을 이익은 뭘까? 난 그 싸움으로 보는 거죠. 핵무기가 폐기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예. 한반도가 평화가 됐을 때 자본주의에서 돈을 최고로 취하는 미국이 통일된 한반도에서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게 뭘까? 그 싸움을 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 트럼프하고 지금
뭐 엄청난 머리를 돌리면서 네.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좀 준비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까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양국 간의 북미 간의 관계를 잘 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삼촌같이 큰 형님같이 예. 대하는 게 그렇게 대하는 걸 보면서 결국은 이 6.15 시대에서 시작한 한반도의 평화가 4.27 두 분이 판문점에서 만났던 시대로 시작해가지고 정말 한반도가 우리 국민이 복이 있고 운이 있다면은 남북 평화 공존의 시대를 열어가는 아주 특별한 계기가 될 거라고 봐서 2월 28일 날 전 북미 회담에도 굉장히 나름대로 기대는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한반도 평화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 곳곳의 아픔도 돌아보지 않을 수 없겠죠. 스님께서는 현재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아픔,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을 꼽으시는지요? 너무 우리 시대가 돈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해방되고 난 다음에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막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다가 보니까 네. 그럼 잘 살아보세요. 노래도 나왔잖아요. 잘 살아보세요. 예. 수출 얼마. 그러다 결국은 이명박 시대에 오면서 나왔던 게 부자대세였습니다. 부자대세요. 예. 그리고 747. 뭐 수출이 얼마 되고 뭐 성장률이 얼마 되고 하면서 747. 그리고 부자대세요. 이런 아주 천박한 아주 천민 자본주의적인 어떤 사고가 우리 사회를 빈익빈 부익부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이루어지는 세상. 그게 얼마 전에 JTBS 방송했던 스카이 캐슬인가요? 예. 그게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잖아요. 그게 그룹이 돼서 있는 자의 아들은 계속 좋은 교육 환경 받아가면서 다시 또 좋은 대학을 가고. 그러니까 계급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노동자의 아들이나 자식들은 사회적으로 뭔가 이렇게 더 상승될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비극적인 사회가 된 것이 결국은 천민자본주의. 모든 것이 돈의 가치로만 판단되는 더러운 세상. 이걸 청산하는 데 난 종교가 앞장서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예.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우리나라가 잘 살 만큼 잘 살게 됐는데 이렇게 또 불행한 모습들을 보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이제는 좀 우리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네네. 달을 가리킨다잖아요. 근데 달을 가리킬 때 나무를 하러 가는 나무꾼한테 가리키면 달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지게작대기로 가르쳐 줄 거고 또 검지손가락이 고장난 사람은 중지로 가르칠 거고 또 빗자락 들던 사람한테 누가 달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면 빗자락을 들어서 가르칠 거란 말이에요. 달은 뭘로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르치는 달은 안 보고 왜 빗자락으로 가르치느냐 왜 손가락으로 가르치느냐 안 그러면 뭐 때문에 지게작대기로 가르치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게 지금의 종교의 갈등이고 사회적인 갈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진리는 둥실하게 떠 있는데 진리가 뭐다 이거다 저거다 하면서 가리키는 그 손가락 가리키는 작대기 그거 가지고 머리가 깨지도록 싸우고 있는 게 지금 현실 세계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이를 우리 종교인들은 다 깨우칠 수 있겠죠. 실제로 우리나라의 다양한 종교와 또 사상이 있지만 오해와 갈등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스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진면목을 잘 살피고 서로 이해하고 화합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오늘 달을 가리키다에서는 전 봉은사 주지이자 사단법인 평화의 길 이사장을 맡고 계신 명진 스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스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